안녕하세요. 그림 형법의 김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친족상 노래를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울 설명 그림이고, 자, 이건 설명 그림을 간단하게 압축한 암기 도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자, 이걸 암기하려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암기 도형을 암기하고 나면 이 설명 그림은 자연히 연상되게 됩니다. 자, 먼저 등장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시간에 등장하는 그림들인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혈액이죠, 혈액. 그래서 직계 혈족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배우자. 자, 이거는 동거 친족. 그러면 이건 동거 가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신분을 나타내고요. 신분증이죠. 신분을 나타내고. 자, 이건 여러 번 나왔죠. 자, 연필의 필자와 미음자를 따서 자, 필요적 감면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나왔죠. 이것은 처벌을 의미하고, 자, 이거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를 나타냅니다. 자,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자, 이건 친족을 나타내고, 자, 이건 울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피해자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자, 이거는 호랑이 범자를 따서 범죄를 나타내고, 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범죄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장독이죠. 장독. 장독대. 그래서 장물을 의미합니다. 장독의 장을 따서 장물을 의미하고, 자, 이렇게 하면 장물범이 되겠죠. 장물범. 자, 이거는 본범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공 모양의 호랑이 모양이죠. 자, 그래서 공범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소의 소자를 따서 소유자를 의미하고, 자, 이건 점이죠, 점의 점유자. 자, 이거는 효자손인데, 자, 이 효자손의 효자를 따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고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소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연상해서 이렇게 친고죄를 의미한다고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적 친고죄가 되겠죠. 자, 상대적 친고죄. 자, 이건 형을 의미합니다. 자, 원래 형자는 형벌 형자를 써야겠지만, 자, 그림형법에서는 가장 쉬운 한자의 음만 빌려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형을 의미하고, 이거는 형 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스님 얼굴인데, 스님은 절에 살죠. 그래서 이건 절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공갈. 공 모양과 깔때기 모양이죠. 그래서 공갈을 의미하고, 자, 이건 사기 그릇이죠. 사기 그릇. 그리고 도자기는 사기 그릇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등 모양이죠. 등 모양. 그래서 등기.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횡령죄를 의미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횡령죄는 등기와 관련된 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횡령을 의미하도록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말했던 것이 작물이라고 했죠. 작물.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작물죄를 의미합니다. 자, 이건 배죠. 그래서 배임죄를 의미하고, 자, 이거는 손으로 뭔가를 파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손괴죄를 의미하고, 자,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강도죄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죄산범죄들이 나오는데, 자, 이 죄산범죄는 통틀어서 이렇게 절, 사공배, 횡장, 강선. 자, 그래서 이렇게 절, 사공배, 횡장, 강선. 자, 이렇게 외우면 자, 재산범죄들은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건 방패 모양이죠. 방패의 방자를 따서 방해를 나타내고, 자, 이건 주먹 권자를 써서 권리를 나타냅니다. 자, 권리와 이건 행위죠. 권리와 행위가 합쳐지면 권리 행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귤이죠. 귤. 귤의 규자를 따서 규정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거는 폭처법을 나타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자, 이건 특경법을 의미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자, 그리고 이건 강제집행 면탈죄를 의미합니다. 자, 야구방망이는 강제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면입니다. 면, 라면의 면.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 자, 이건 점이죠. 점. 아까 점은 점유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점유 강취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장 그림을 다 살펴봤는데 잠시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암기가 다 되셨다고 생각될 때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친족상 도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족상 도래를 한자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도자가 도둑 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친족 사이에 도둑질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친족 사이에 도둑질을 할 때, 자, 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자, 친족이라는 특수 사정, 자, 이걸 고려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고죄로 하는 특례 규정, 자, 이걸 친족상 도래라고 합니다. 자, 이 친족상 도래는 자, 형법 32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이게 1항이고, 자, 이게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형이 면제되는 경우를 보면,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이 둘은 부자지간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자, 아버지이고, 갑이 아들인데, 자, 아들인 갑이, 자, 아버지 을의 돈을 훔친 경우, 자, 이때 이 갑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자, 갑과 을은 직계 혈족이라는 이런 신분관계가 있죠. 따라서 323조 1항에 의해서 자, 갑은 형이 면제됩니다. 자, 이게 형이 면제되는 경우이고 또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보면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과 을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카 갑이 자, 오랜만에 삼촌의 집에 놀러 왔다가 자, 삼촌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서 달아났습니다. 자, 이때도 갑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자, 이때는 비동거 친족이라는 자, 이런 신분 관계로 인해서 자, 삼촌 을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갑은 을의 고소가 있으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죠. 자, 이게 323조 2항입니다. 자, 이렇게 친족상도래란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있어서 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자, 친고죄로 하는 특례 규정, 자, 이걸 친족상 도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친족상 도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족상 도래. 자, 먼저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자,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의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 자, 이때 323조 죄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말합니다. 자, 친족상도래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권리행사 방해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 절, 사공배, 횡장 이렇게 다른 재산범죄들이 자, 이 규정을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른 재산범죄에 있어서도 친족상도래는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자, 이게 1항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의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건 상대적 친고죄를 규정한 조항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을 보면 전 이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친족상도례에 관한 조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자, 이게 1항이고 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항은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친족상도례란 자,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있어서 자,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자, 형을 면제하거나 자, 친고죄를 하는 특례 규정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친족상도례는 자, 친족 간의 재산죄에 있어서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그 취지가 뭘까? 자, 형법이 이렇게 친족상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친족 사이의 정의를 고려하여 자, 법은 가능한 한 가정에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자율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가정 내 구성원들 사이에 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족 간의 문제를 이렇게 법이라는 강제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자, 이제 그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되겠죠. 자, 아들이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좀 꺼내 썼다고 해서 자, 이걸 모두 절도죄로 처벌하게 되면 자, 대한민국에서는 남아날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법은 가능한 한 가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자, 이런 형사 정책적 고려에서 자, 형법은 이 친족상 도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족상 도례의 법적 성격을 보면 자, 이 1항의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을 면제하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이고 자, 2항은 자, 상대적 친고죄입니다. 즉 이런 재산 범죄가 일반적으로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자, 일정한 신분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적 성격까지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전에 이미 봤는데 자,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 방해죄에 규정하고 있으면서 자, 절, 사공배, 횡장 자, 이렇게 다른 재산범죄들은 자, 이를 중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재산죄들이 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들이고 자, 그리고 이 친족상도례는 형법상으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 특별 형법상의 재산죄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따라서 살림법상 자, 살림절도라든지 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자, 줄여서 폭처법 자, 이렇게 형법상의 재산죄가 자, 이 특경법이나 폭처법의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는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례를 보면 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이 법률의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354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이렇게 특별 형법의 경우에도 자, 그 법률의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자, 친족상도례는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 적용되지 않는 범죄 자, 여기에는 강도와 성괴죄 자, 그리고 점유강취죄와 강제집행 면탈죄 이렇게 네 가지 범죄가 있는데 자, 이런 범죄들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강손, 점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를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친족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이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자, 가족이나 친족 자, 이것은 민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직계혈족을 보면, 자, 직계혈족이란, 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직계혈족에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의자, 자,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의자에게는 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혼인 외의자란, 자, 혼인 중에, 자,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이렇게 자식을 낳은 경우, 자, 이 자를 혼인 외의자라고 합니다. 자, 이 혼인 외의자의 경우에는, 자,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인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인지란, 자, 갑과 을이 있을 때, 자, 갑이, 자, 을을 내 자식이라고, 자,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는 것. 자, 이걸 인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자, 이 을은, 자, 이제 이렇게 출생시까지 소급해서, 자, 친족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혼인외의자는, 자,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타가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자, 이렇게 타가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도 자, 이 생가를 중심으로 한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계 혈족을 받고, 자, 이번에는 배우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관계일 것을 요합니다. 자, 따라서 사실혼 관계, 자, 이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자, 여기서의 배우자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우자는 동거 유무는 불문합니다. 자, 따라서 별거 중이더라도, 자, 법률상 혼인관계만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배우자와 관련하여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과 을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친해진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자, 을에게 자기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거액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자, 이게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소송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을에게 부탁을 하면서, 자,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속 지분의 2억이 넘는 돈을 주겠다고, 자, 이렇게 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을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결혼하여 금전 문제를 잘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자, 을과 함께 혼인 신고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혼인 신고까지 하고 나니까, 자, 이제 을이 갑을 믿고 돈을 빌려줬겠죠. 자, 그런데 갑이 을이 빌려준 돈만 받아 챙기고는 그냥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서 갑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 자신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건 부부 사이에 있었던 사기죄니까, 자,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자, 형법 354조, 328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자, 갑은 편취의 수단으로서, 자, 을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죠. 자,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는 없었죠. 자, 따라서 이 혼인은 무효가 되고, 자, 혼인이 무효라면, 자, 갑과 을은 배우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니까, 자, 갑에게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자, 그런 판례입니다. 자,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자, 이때의 혼인은 무효가 되므로, 자, 갑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까지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동거 친족과 동거 가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거 친족과 동거 가족은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과 가족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거 친족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자, 일시적으로 숙박을 같이 하는 친족, 자, 이런 친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삼촌 을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자, 시골에 살고 있는
조카 갑이 이렇게 삼촌 집에 놀러 와서는 자,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는 것. 자, 이건 일시적이지 계속성이 없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 동거친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동거친족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출한 친족이라든지, 자, 동일 주거에 생활하더라도, 자, 취사, 기거, 생활용품, 자, 이것을 따로 하는 차가친족. 자, 이렇게 가출한 친족과 차가친족은, 자, 동거친족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우자 간인데, 자, 여기서 배우자는, 자, 이 동거친족,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직계 혈족의 배우자도 다 포함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갑을병이 있을 때, 자, 갑과 을은 부부 사이이고, 자, 이렇게 병과 을은 아버지와 딸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병과 을은 이렇게 직계 혈족 관계에 있게 되죠. 자, 그럼 병과 을 사이에는 당연히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데, 자, 이때 병과 갑, 이 병과 갑 사이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은 자, 배우자니까 자, 갑은 직계 혈족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갑과 병 사이에도 이렇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즉 사위와 장인 사이에도 이렇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배우자가 아니란 동거친족, 동거가족뿐만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포함되는 의미라는 점,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거친족과 동거가족을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제1항 이외의 친족입니다. 자, 제1항 이외의 친족은 비동거친족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결혼해서 분가한 형제라든지 별거하는 삼촌이나 사촌, 자, 그리고 차가친족, 자, 이런 친족들이 여기에 친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비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입니다. 자, 비동거 친족과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은 사돈지간입니다. 자, 그래서 갑의 딸과 자, 을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갑과 을은 사돈지간인데, 자, 갑이 자,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을을 기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속은 이 을이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갑이 사돈인 을에게 사기를 범했는데, 이렇게 사돈지간인 갑과 을 사이에 친족관계가 인정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사돈지간은 자,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갑과 을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 이 328조 2항이 적용되지 않겠죠. 자, 따라서 갑은 을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자, 사돈지간은 자, 민법상 친족이 아니다. 자, 이건 중요한 판례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를 변형해서 자, 시험에 자, 이런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가출 후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갑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 을을 기망하여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판례상의 사돈을 사위로 살짝 변경한 지문이죠. 자, 그런데 사위와 장인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사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자, 장인과 사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문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돈 간의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위와 장인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 자,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족의 범위를 다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는 자, 인적 범위와 시적 범위를 나누어서 이렇게 봐야 하는데, 먼저 인적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범위란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렇게 친족관계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갑을 병이 있는데, 자, 갑과 을은 부자재간이고, 이 을과 병은 자, 서로 친구 사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을은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 친구인 병의 부탁을 받고, 자, 이 병에게 자동차를 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병이 을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 을의 아들인 이 갑이, 자, 병이 사용하고 있던 이 자동차를 몰래 이렇게 절취해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갑은, 자, 병이 점유하고 있는 아버지의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니까, 자,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죠.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갑이, 자, 을과 병 중에서 누구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 행위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피해자인가요? 자, 이건 다시 이 절도죄의 보호법익과 관련이 되는 문제죠. 자,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으로 본다면, 자, 소유자인 이 을이 피해자가 되지만, 자,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권으로 보게 되면, 자, 이제는 이 병이 피해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자,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과 점유권, 자, 양자 모두를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소유자인 갑과 점유자인 병, 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갑은, 자, 을과 병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만 친족상도례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은 을하고만 친족 관계가 있으니까, 자, 갑에게는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고, 자, 결국 절도죄로 이렇게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절도죄의 경우, 자, 절도죄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 양자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횡령죄와 배임죄, 그리고 공갈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공갈죄의 예를 보면, 자, 갑을 병이 있는데, 자, 이 갑이 을을 공갈해서 을로부터 병의 물건을 교부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공갈이란, 자, 폭행 협박을 말하죠. 자, 그래서 갑이 을을 폭행 협박하고, 자, 폭행 협박을 당한 을이 겁이 나서 병의 물건을 처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병은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자,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자, 을은 갑으로부터 공갈을 당한, 자, 이런 피공갈죄가 되겠죠. 이렇게 피공갈죄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자, 이걸 삼각공갈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 이 갑은 누구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될까? 자,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만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경우 누가 피해자가 되는 걸까요? 자, 이 공갈죄의 경우도, 자, 이 병과 을 모두가 이렇게 피해자가 됩니다. 자, 왜냐면, 자, 병은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자, 을은, 자, 재산상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자, 갑으로부터 이렇게 폭행 협박을 당했죠. 자, 따라서 이 을도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공갈죄의 경우에도, 자, 을과 병, 양자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만 친족상 도례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횡령죄와 배임죄인데, 자, 횡령죄와 배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갑을 병이 있는데, 자, 병은 이 물건의 소유자이고, 자, 을은 병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리고 을은 이 병의 물건을,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자, 보관을 위탁했는데, 자, 갑이 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임으로 처분했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갑은 위탁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서 이렇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갑이, 자, 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에서, 자, 누구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것을 요하니까, 자, 이때도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병은 물건의 소유자니까, 자, 당연히 피해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위탁자인 을도, 자, 피해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 위탁자 을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횡령죄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범죄인데 갑에게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이 을, 자, 이 을도 자, 갑에게 배신을 당했죠. 자, 을도 이렇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횡령죄의 경우에도 자, 양자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만 친족상 도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자,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자, 친족상 도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자, 절도죄의 경우에는 자, 소유자와 점유자, 양자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 공갈죄의 경우에도 자, 소유자와 피공갈자, 자, 그리고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에도 자, 소유자와 위탁자 이렇게 양자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만 친족상 도래가 적용된다. 자, 관련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이 둘은 부부 사이입니다. 자, 그리고 을은 자기 명의로 등록된 화물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이 화물 자동차를 갑이 소유하기로 하는 이런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자, 자동차 매매업자인 B, 자, 이 B를 통해서 자, A라는 사람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자, 자동차 매매 대금을 B에게 모두 지급하고 자, 이 자동차를 넘겨받아서는 노상에 이렇게 주차를 해두고 있었는데 자, 갑이 와서는 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자, 임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검사는 자, 갑을 절도죄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자, 이때 이 갑에게 친족상 도래가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이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왜냐면 자, 갑과 을 사이에는 자, 이 자동차를 갑이 소유하기로 하는 이런 약정이 있었죠. 자, 그래서 만약 이 자동차의 소유자를 갑으로 보게 된다면 갑은 자기 소유물을 취거해 간 것이 되니까 자, 갑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자, 당사자 사이의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 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자, 뭡니까? 자,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는 이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 제3자인 이 A, 자, 이 A와의 사이에는 등록 명의자인 이 을이 여전히 소유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갑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니까 자, 갑에게는 절도죄가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겠죠. 자, 일단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갑에게 친족상 도래가 적용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앞에서 봤듯이 절도죄의 경우에는 자,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자, 양자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친족상 도래가 적용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갑은 소유자인 을과는 친족 관계가 있지만 자, 점유자인 A와는 친족 관계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갑에게는 자, 친족상 도래는 적용될 수 없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갑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을과의 사이에서만 친족 관계가 있고 점유자인 A와는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자, 갑에게는 친족상 도래가 적용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절도죄와 공갈죄 그리고 횡령죄와 배임죄는 양자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만 친족상 도래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자, 사기죄의 경우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갑을 병이 있는데 자, 갑이 을을 기망해서 자, 을로부터 병의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 자, 이때 자, 피해자는 이 병이 되지만 자, 피기망자는 이 을이죠. 자, 이렇게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를 자, 삼각사기라고 하죠. 자, 이럴 때 이 갑이 을과 병 중에서 누구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친족상 도래가 적용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에는 자, 물건의 소유자인 이 병만 피해자가 되고 자, 피기망자인 을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왜냐면 조금 전에 자, 삼각공갈에서는 자, 피공갈자인 을이 갑으로부터 이렇게 폭행 협박을 당하는 이런 피해를 받지만 자, 피기망자인 을
자, 일은 갑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 그냥 기망을 당한 것이죠. 자, 쉽게 말해서 을은 갑에게 속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기망자인 을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하고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로가 적용이 되고, 자, 이 피기망자와는 친족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자, 사기죄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만이 피해자가 되고, 자,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자, 이 절도죄와 비교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관련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이 을은 할아버지이고 갑은 을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자, 할아버지 을의 농협통장, 자, 이걸 절취를 해서, 자, 이 통장을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은 후에 이 농협통장에 있던 예금 잔고를, 자,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인, 자, 국민은행 계좌로 이렇게 이체를 했습니다. 자, 이때 갑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일단 갑은 할아버지의 통장을 절취했으니까, 자, 이건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겠죠. 자, 그리고 갑은 이 통장을 이용해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이렇게 이체를 했는데, 또 이러한 행위는, 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에게는 절도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자, 이 범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절도죄를 검토해 보면, 자, 갑이 절취한 통장 소유자와 점유자는 할아버지 을이니까, 자, 절도죄의 피해자는 을이 되겠죠. 그리고 을과 갑은 직계 혈족이라는 이런 친족 관계가 있으니까, 자, 이건 328조 2랑이 적용되어서 형이 면제됩니다. 자, 이렇게 절도죄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되고, 자, 이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부분인데, 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도 사기죄니까, 자, 일단 친족상도례는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경우에는 할아버지 을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할아버지 을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이 농협이 피해자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농협은, 자, 갑의 국민은행 계좌로 예금 잔고를 이체했는데, 자, 나중에 할아버지 을이 와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 자, 농협은 또다시 예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농협은 예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자, 따라서 이때는 할아버지 을이 아니라, 자, 이 농협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갑과 이 농협 사이에는 친족 관계가 없으니까, 자, 손자 갑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런 판례입니다. 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피해자는 농협이 되므로 저 손자 갑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도 같은 취지의 판례인데,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은 숙부와 조카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조카 갑이, 자, 숙부 을로부터 정기예금의 이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자, 을로부터 정기예금 증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간 갑이, 자, 이 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은행 직원인 A, 자, 이 A에게, 자, 자신이 예금주라고 하면서, 자, 이 정기예금을 해약하겠다고 이 A를 기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속은 A가, 자, 갑에게 예금을 인출해 줬습니다. 자, 이때 이 갑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또 그 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갑에게는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데, 자, 이때도 사기죄의 피해자는 숙부 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은행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자, 갑에게는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례니까 잘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자, 직계 혈족 관계에 있는 을, 자, 이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런 후에, 자,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해서, 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자, 을의 재물을 이렇게 편취했습니다. 자, 이때 이 갑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거 하는 건데, 자, 이건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삼각사기죠. 자,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에는 자, 재물의 소유자하고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되고, 자, 피기망자하고는 친족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은 자, 재물의 소유자인 을과 직계 혈족관계에 있으니까 자, 이건 328조 1항이 적용되어서 자, 형을 면제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갑이 법원을 기방하여 직계 혈족관계에 있는 을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자, 삼각사기에 있어서 피해자는 이 을이 되므로 갑에게는 형을 면제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적 범위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친족의 시적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관계. 자, 이건 행위 시에만 존재하면 족합니다. 자, 따라서 그 후에 친족관계가 소멸했다고 해도 자, 친족상도례는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혼인의 출생자의 경우, 자, 이 경우에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 그의 부가 인지를 하게 되면 자, 인지의 소급표에 의해서 출생시까지 소급하여 자, 이 출생시부터 친족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자, 따라서 아버지의 인지가 있으면 자,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됩니다. 자, 친족관계는 행위시에만 존재하면 족하고 자, 후에 친족관계가 소멸하여도 친족상도례는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 인지의 소급표에 의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적 범위까지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친족관계의 인식 및 착오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자, 행위자가 친족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데, 자, 그런데 친족상도례는 인적 처벌 조각소유라고 했죠. 자, 따라서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자, 행위자가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족관계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도 아니죠. 자, 따라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지 않고 따라서 행위자에게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고의는 조각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갑이 친족관계가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지갑인 줄 알고 절취를 하였는데 자, 사실은 친족관계가 없는 자, 아버지 친구의 것이었던 경우 자, 친족관계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자,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때는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갑이 친족관계가 없는 아버지의 친구의 지갑인 줄 알고 절취했는데 자, 사실은 친족관계가 있는 아버지의 것이었던 경우 자, 이때는 객관적으로 친족관계가 있죠. 자, 따라서 이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친족관계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족관계의 시적 범위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공범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문을 다시 보면 328조 3항이죠. 자, 신본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비친족과 친족이 있는데 자, 이 비친족이 자,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이렇게 가담을 한 경우 자, 또는 자, 친족이 비친족의 범죄에 자, 가담한 경우 자, 이렇게 친족과 비친족이 공동하여 재산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자, 신분관계가 있는 이 친족에게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고 신분관계가 없는 이 비친족 공범에게는 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적용 효과인데 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자, 1항의 친족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죠. 자, 이렇게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 보호감호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1항의 효과고 그리고 2항은
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8조의 친족상도례를 다 살펴봤는데, 자, 이 친족상도례는 작물죄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작물죄에 대해서는 이 328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365조의 특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5조를 보면 전 3조의 죄, 자, 그래서 작물죄, 상습작물죄,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 자, 이것을 범한 자와 피해자 간의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일단 작물죄란, 자, 갑과 을이 있을 때, 자, 이때 갑이 을의 재물을 이렇게 절취를 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자, 이게 갑이 절취한 작물임을 알면서도, 자, 이를 갑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자, 이때 이 A에게는 작물 취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게 작물죄인데, 자, 이렇게 작물죄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 이 갑을 본범이라고 하고, 자, 을은 피해자, 자, 그리고 A를 작물범이라고 합니다. 이 작물범 A와 피해자 을 사이에, 자, 328조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이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항의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이 면제되고, 자, 2항의 친족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친고죄가 됩니다. 자, 이게 365조 1항입니다. 자, 그리고 2항을 보면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의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자, 이번에는 본범과 작물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죠. 자, 이때는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자, 이때만 그 형을, 자, 필요적으로 감면하고, 자, 328조 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자, 이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작물죄의 특칙입니다. 자, 작물죄의 경우에는 작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328조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자, 작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이때는 328조 1항의 친족관계에 있어서만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고, 자, 2항의 친족관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족상도례를 다 살펴봤는데 간단히 복습을 하고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8조의 죄, 이건 권리행사 방해죄죠. 이 제328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자, 이게 1항이고, 자, 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의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항은 전 2항에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친족상도례는, 자, 명시적으로는 권리행사 방해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 다른 재산죄들, 절, 사공배, 횡장, 자, 이런 다른 재산죄들이 준용하고 있고, 자, 산림절도나 특경법, 폭처법 같은 이런 특별법에도 적용이 된다. 자, 그러나 강손전면,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 면탈죄, 자, 이러한 범죄들에 있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직계혈족인데,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자,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고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배우자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자,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자, 이때의 혼인은 무효가 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 배우자 간인데, 자, 여기서 배우자는 이 동거친족,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그리고 제1항 이외의 친족인데, 자, 제1항 이외의 친족은 비동거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자, 예를 들면 결혼하여 분가한 형제나 별거하는 삼촌이나 사촌, 그리고 차가 친족 등을 말한다. 자, 이러한 비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이다. 자, 이 비동거 친족과 관련해서,
자,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인데, 자, 절도죄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된다. 등록명의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전해 간 경우, 자, 절도죄가 성립하고 점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횡배공, 그래서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자, 이들의 경우에도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된다. 자,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에는, 자, 피기망자는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자, 관련 판례로서, 자, 할아버지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사기용 사기죄를 범한 경우, 자, 이때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농협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마찬가지로 숙부의 정기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은 경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피해자이므로, 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삼각사기의 경우에도, 자, 피기망자인 법원이 아니라, 자, 피해자인 소유자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십적 범위인데, 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관계는, 자, 행위 시에만 존재하면 족하고, 자, 혼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부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인지의 소급표에 의해서 출생시까지 소급하여, 자, 이 출생시부터 친족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리고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자,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하였든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친족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자, 그리고, 자, 친족상도례의 효과인데, 자, 친족상도례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로서, 자, 1항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고 보호감호도 청구할 수 없지만, 자, 2항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이다. 자, 마지막으로 작물죄에 대한 특칙인데, 피해자와 작물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자, 이때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본범과 작물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서 제1항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만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고, 자, 2항의 친족관계에 있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복수까지 다 마쳤고, 자, 이제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는 A4 용지를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에 따라 그린다고 했죠. 자, 여기에 한 칸이, 자, 여기에 한 칸입니다. 자, 일단 여기 두 번째 칸에, 자,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자, 이렇게 그리고, 자, 다시 그 위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 후에 이렇게 그려주고, 다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칸을 채워줍니다. 자, 다시 삼각형을 그려주고, 직배동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래서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리고 그의 배우자 간.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자,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사시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사돈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나 사위는 포함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친족이라고 써주시고, 자, 상대적 친고죄.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역삼각형을 그려주시고, 분별차. 자, 분가, 별거, 차가 친족.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공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인적 처벌 조각 사유이다.
자, 그리고 형을 면제하고 보호가무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권, 그리고 절, 사공배, 횡장, 절, 사공배, 횡장. 자, 그리고 산특폭, 산특폭. 자, 그리고 강선, 전면, 강선, 전면. 강도죄, 손괴죄, 점유, 강치죄, 강제집행, 면탈죄. 자,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절도죄죠. 절도죄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횡배공, 횡배공,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나 사기죄는 소유자와의 관계, 소유자인 피해자, 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피기망자는 관계가 없어도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사기죄와 관련해서 농정. 자, 농협이고 정기 예금이죠. 그래서 농협이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자, 정기 예금도 마찬가지. 은행이 피해자이다. 자, 그리고 편취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자,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친족관계가 없다. 자, 그리고 삼각사기의 경우에도 소유자하고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등록명이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전해 간 경우, 자, 절도죄가 성립하고 점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인지의 소급표가 인정된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OXXO 이렇게 그립니다. OXXO. 자, 범인이 이렇게 인식했든 안 했든 이건 주관적으로 인식한 거는 불문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식한 것만 된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자, 이제 작물죄의 특칙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피본장, 피해자, 본범, 작물범이죠. 자, 그래서 피해자와 작물범 사이에 자, 이렇게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자, 1항의 경우에는 똑같이 형을 먼저 하고, 자, 2항의 경우에도 똑같이 친고죄가 된다. 상대적 친고죄. 자, 그런데 본범과 작물범 사이에 이렇게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자, 이때는 1항에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자, 필요적으로 감면을 한다. 자, 이렇게 암기까지 해봤는데 다시 한 번만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칸에 이렇게 그리고 옆 칸에 이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를 그리고 다시 옆을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또 여기를 나눠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틀이 완성됐죠. 자, 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직배동. 자,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죠. 자, 그리고 그 배우자 간. 자,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므로 사실로는 포함되지 않고, 자, 사돈도 포함되지 않고, 그러나 사위와 장인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자, 그리고 친족, 그 이외의 친족이죠. 자, 상대적 친고죄이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분별차, 분가한 형제, 별거하는 삼촌, 차가 친족. 자, 이런 경우들이 친족이다. 자, 공범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그리고 인적 처벌 조각 사유이다. 자, 효과는 형 면제이고,
보호감호도 청구할 수 없다. 자, 적용 범죄로는 자, 권리행사 방해죄에 직접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절, 사공배, 횡장, 절, 사공배, 횡장에 준용되고 있다. 자, 그리고 산특폭, 산특폭도 적용이 된다. 자, 그러나 강손, 전면, 강도죄, 손괴죄, 점유, 강치죄, 강제집행, 면탈죄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절도죄의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다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고, 횡배공 마찬가지. 자,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소유자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된다. 자, 관련 판례로서 농정. 그래서 농협, 정기예금. 자, 농협이 피해자이고 정기예금도 은행이 피해자이므로 자, 친족상 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편취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이 무효이므로 친족상 도례는 적용되지 않고, 자, 삼각사기의 경우에도 자, 소유자와의 사이에서만 친족상 도례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전해 간 경우 적용이 되지 않고, 자, 그리고 부의 인지의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자, 그리고 OXXO.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자, 따라서 있으면 적용되고 없으면 적용 안 되고. 자, 피본장, 피해자, 본범, 작물범. 자, 피해자와 작물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자, 본범과 작물범 사이에 자,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자, 이때는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적 감면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까지 다 마쳤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암기 도형과 자, 이 설명 그림을 캡처해 두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이건 짧게 다시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림형법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